불시착 직후 탈출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탑승자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다. 세상에 아버님 매달려 계시는데 어느 생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매번 하듯이 연기병 보좌관님하고 이상수 부실장이 벌써 그 앞에 나와서 일어나면서 아버님 시트벨트를 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버님 제 어깨를 꼭 누르세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의 배 쪽을 밀어 올렸습니다. 하늘로 밀어 올리고 그 사이에 윤 보좌관님은 그 손을 넣어서 그 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벨트가 풀린과 동시에 저는 아버님을 안고서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침 그 정비사가 열고 나간 그 출입문이 이제 하나는 밑으로 열려서 이제 계단이 되고 하나는 위로 이렇게 젖혀져서 열리는 그런 출입문이 위쪽으로 향해서 이제 위쪽으로 열리는 것이 이렇게 번거로져 있었습니다. 그리 아버님을 밀어 올리고 그때 벌써 밖에는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화염이 보였어요. 기체는 이미 불타기 시작했다. 기내 뒤부터 연기가 차기 시작했고 화기가 뜨겁게 느껴졌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매캐하게 그 타는 냄새가 맡아졌어요. 근데 들이마시는 순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 얘가 폭발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면서 촌각을 다투는 시각에서도 탑승자들은 참부모님부터 모셨다. 어머님이 오른손을 머리 위에 대시고 바닥에 머리가 완전히 떨어져 계시면 시트벨트를 한 상태니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계신 상태로 어머니께서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어머님 하면서 그러니까 시트벨트가 탁 풀리는 순간에 어느샌가 뒤에서 평일기획의 김석동 사장이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저한테 어머님은 제가 모실 거니까 애견들 빨리 모시고 대피하라고. 저도 어머님을 모시려고 하니 어머님의 한쪽 발이 카펫 같은 덮개에 끼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면서 신발 한쪽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모시게 되었고 피신 후에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기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했다. 그래서 막 불이야 소리 지르면서 빨리빨리 나오시라고 빨리빨리 나오라고 그냥 불났다고 그냥 소리를 내가 질렀죠. 그 비행기가 타는 연기 냄새 그리고 밖에 불이 얼마나 세게 타는지 겁이 났습니다. 정말 그때는 겁이 나서 이거 어느 순간에 폭발할지 모르니까 이제 죽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급했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비는 내리고 방향을 분간 못하는 산속에서 일행은 참부모님을 모시고 안전한 곳까지 피신했다. 그 좀 훤한 곳으로 이제 아버님을 두 사람이서 이제 어깨 양쪽 팔을 메고 이제 모시고 가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그곳은 발목까지 이게 쑥쑥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잘 걸어서 나오셨어요. 어머님을 제 등에 업고 박정현 회장은 어머님을 붙들고 이러면서 허리를 저도 반쯤 굽히고 이렇게 그 진흙 받치고 또 이게 상당히 경사진 옆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산길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헬기에서 벗어나 세 차례나 피신 장소를 이동할 정도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부모님은 여기까지 피신했습니다. 너무 폭발 위협에 다급하기 때문에 먼저 언덕을 내려오고 다음에 한 20-30여 미터 더 내려오고 마지막 여기 한 6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피신했고 여기서 한 20여 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구조대를 만나서 이제 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내 기체에서 불길이 솟았고 모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저쪽에 그 나무 밑에 앉아서 타는 헬기를 보니까 정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누구 하나라도 저 안에 남아있었으면은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사고 직후 청평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가동됐다. 가평소방서, 경찰, 인근 군부대의 비상연락으로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20분 만에 집결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미디어 통제가 취해졌다.
언론기관과의 그 관계를 그 재단 본부의 안호열 실장을 통해서 모든 그 보도 자료가 나가도록 창구를 이뤄놔 있습니다. 참부모님을 비롯한 탑승자 전원이 신속하게 청심국제병원으로 이송됐다. 무엇보다 참부모님 안위가 걱정이었다. 그 들것에 실려오셨을 때 어머님이 그 발바닥이 가시가 찔려서 아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우선 사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발바닥에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의 의식이 또렷하시고 통증을 물론 호소하셨지만 검사를 해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다 요추하고 흉추 쪽에 압박골절이 있으셨습니다. 손주님들을 비롯해 탑승자들 대부분 경상이었지만 박 기장과 임지선 씨가 척추 골절로 중상을 입었다. 긴급한 수술이 필요했다. 그런데 미리 준비라도 한 듯 국내 정상급 전문의들이 청심병원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있었고 다행히 이들에 의해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이 꿈인 듯 청평의 밤은 여느 때처럼 다시 찾아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이 많은 지형에서의 헬기 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가 크다. 최근에 일어났던 육군 UH-1H 사고도 이 사고하고 유사한 사고인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던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 사례로 비춰볼 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조종사도 조치를 잘했고 탑승자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반 조치를 잘해서 안전하게 인명손상이 없이 처리된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기종은 시콜스키사 S-92.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로 3대가 들어왔고 전 세계에 46대만 보급된 최신 기종이다. 안전한 항공기라고 공인을 한 비행기입니다. 왜 그런 거니? 이 비행기에는 대단한